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아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뿌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가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태생이 어디고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뭐 얘를 보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장했을 때 자기 부모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도 우리가 그냥 일이라는 수단이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또 다른 일하고는 좀 차별화 되는 게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 자식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일이다 보니 이 뿌리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아메 창업 이름이 사실은 이거더라고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내가 진입되지 않으면 아메 사업은 나를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찾고 누군가에게 유의 그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서 우선은 나의 자유, 내가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찾아야 되더라고요. 나는 돈을 너무 많아. 나는 시간적인 자유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지 않을 자유 이런 게 다 자유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부터 용돈을 타신다면 남편의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꿈들이 내가 정립이 되어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어떤 인정 보상을 해주고 내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 가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이 먼저 형성되어야만 누군가에게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 나는 노후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밥만 먹고 예를 들면 누구 자고 이런 삶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꿈꾸고 또 돈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내가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 희망이라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꿈 그리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꿈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주는 그런 내가 귀하게 여겨져야만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겨지듯이 나에게 주는 그런 보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게 아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Y인 거죠. Y.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심플리치 리치 리버스 회장님이 정확하게 잘 본인의 자유, 가족, 희망, 보상에 대한 정립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너무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정립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차 보너스를 받는 데서 끝이 나버리는 거죠. 내 꿈, 내 자유, 내 가족, 내 희망, 내 보상만 생각해버리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하는 노동 수입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죠. 헬핑이 아십니까? HELPNG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더 들어가나? 더 나은 삶을 사는 PTER 라이버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 리치 회장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 나만 생각하고 있던 이 꿈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도 도움을 주신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변화. 그게 6가지 거의 원칙으로 변화를 할 수 있게끔 심플리치 회장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 순서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개인 가치 존중.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과 신뢰.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파트너십.
뭡니까? 파트너십, 정치, 핵이 더 있죠. 생각이 안 나요. 핵인가? 자유기업가 자유기업가 정시. 그죠? 이 6가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면 해피피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해피피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전체가 이제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 된다는 말은 우리 집에만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도 농사가 잘 되고 저 집도 농사가 잘 되고 앞집도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만 풍년이 되잖아요. 그런 처럼 내가 이런 삶을 잘 꿈을 꿔서 잘 이뤄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헬피피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때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6가지 밸류에 대한 모든 얘기가 이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책임감, 내가 책임감 있는 내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 가치 존중,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자존감 높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가치도 나만큼 존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신뢰 있는 사람이 되듯이 누군가에게도 내 모습이 정직하고 신뢰 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 그리고 파트너십,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뤄내는, 뭔가 도전해서 이뤄냈다라는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유기업가 정신은 누구나에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도 독립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질 거라는 이 6가지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헬핑 피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드디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이 정신, 내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6가지 밸류를 통해서 해피 피플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이게 정확하게 복제가 되어지면 나는 내가 정립되었을 때 1차 보너스를 받지만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드디어 나에게 2차 보너스가 주어지겠죠. 그제?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복제가 되어져서 이게 전달되어졌잖아요. 이런 정신이.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제대로 복제시킨 결과로 3차 보너스를 받겠죠. 그래서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보너스에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직 자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지 않고 6가지의 밸류, 이 변화가 아직도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핑 피플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상황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책으로 의미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88세란 말은 만으로 치면 우리 90세, 우리나라나 이런 90세 정도 이 책을 쓰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표지를 제가 그걸 이렇게 벗겨지만 이렇게 물에 맞추셔가지고 이런 또 이제 역사가 된 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부, 2부로 나눠지고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론이 따로 있고 1부, 2부, 3부로 나눠지거든요. 1부에는 행동, 태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바른 성장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반관계 이런 수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1장 1번 올바른 성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과정을, 그리고 2부는 셀링 아메리카, 그리고 3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책이 나와 있거든요. 서론을 일단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닉시 디보스 회장님은 원래 이제 거의 90세, 88세 되기 전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메 사업이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 그래서 영향력을 주고 본인의 경험과 동기부를 계속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좀 힘이 날리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아메 사업자들 그리고 각계 운동선수든지 각계 승무원 사람들에게 본인 항상 동기부여가로서 누군가 영향력을 주고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여기 그런 내 친구에 대해서 친구에게도 종교, 정치, 교육직 공간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와닿았던 게 위에 그 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근데 내 경험과 이분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 삶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으로 이 책을 썼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삶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8페이지 밑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인생 목표든 자기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모든 성공자의 공통점이 있대요. 모든 성공자예요. 그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 성공했고 내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제이벤앤들과 나는 우리가 함께 세우고 운영해온 아메의 핵심 기업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 어떤 타인의 성공을 먼저 꿈꿨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한 내 인생 이야기에서 최고의 교훈을 꼽으라면 우리는 서로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존재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의 탤런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개인의 재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한 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뿐이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내게 세상의 성공뿐 아니라 충만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허락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진짜 타인의 성공을 모두 집중했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주고 나면 타인의 성공을 먼저 집중했고 타인의 성공을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성공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가치, 자기가 이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준에 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1부는 올바른 성장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 환경이 참 어느 중에 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고 하면 다 나오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막 결핍해서 너무 지나치게 결핍을 하면 인색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베품에 대한 그게 없는 거죠. 본인 자신조차도 아직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성장하기 참 중요한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본인이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가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 감사하게도 사업가 기질이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장사를 하는 걸 먼저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14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시면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처음으로 뭔가 성취감 맛보게 해준 일이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야채 가게 장사를 하시는데 수레를 가게 하면서 4개 채소 리치에게 채소를 직접 팔아보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번 돈이라야 고작 동전 몇 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접 팔아서 남긴 그 결과물로 인한 성취감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뭔가를 장사를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을 딱 통해서 본인이 성취감을 맛봤다는 거죠. 성취감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취감.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치가 제일 먼저 자기가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 단락에 뭘 느꼈냐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이랬고 때는 희생을 감수했지만 오히려 내 삶에서 소중한 교육을 남았었고 이런 올바른 환경 아래에서 올바른 환경 아래에서 자란 나는 그야말로 행운아였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장사를 해보면서 성취감 맛보게 해준 그런 환경에 굉장히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받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첫 번째 관념으로 이분이 어린 시절 환경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온 가족이 함께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키웠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 밑에서 두 번째 강조해야 될 게 정서적 안정을 누렸으며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인성을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자상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은 선생님을 가르침으로 본인은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 환경도 이런 환경을 가졌고 본인이 또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본인이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메 사업을 이렇게 하면 형제래그라 하잖아요. 이게 형제인 거죠. 부모가 있으면 형제인 거죠.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누군가 한 명이 이 그룹에 들어왔을 때 이 분위기가 너무 좋구나 라는 이 환경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니치가 자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되게 다 줄을 쳐야 될 만한 만큼 굉장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쭉 있지만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부모님이. 그런데 이제 이민을 온 거죠. 미국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옛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미시건주 에이다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거기서 네덜란드만의 또 특별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 기질을 잘 살려서 그렇게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가족은 월란 부도의 집을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자기들이 지은 집이었지만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집을 월세를 주고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배운 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에게 무척 힘들었겠지만 어린 니치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이제 경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돌이켜보니 그처럼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락함을 안겨준 성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너무 어려운 그 환경이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배운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치가 어려웠지만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이런 통해서 리치의 사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뭔가 이뤄낸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없지만 내가 뭔가 성공을 해내면 그게 더 감사한 거죠. 뭐 성공자의 가근을 비참할 줄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자기 본인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다 원래 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고 18페이지 위에서 8번째입니까? 이상한데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어린 나는 힘들다기보단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 환경이 좋았고 같은 민족이 모여 사는 데서 오는 소속감도 컸다라는 거죠. 이게 네덜란드계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 다 자기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그 사람 자기들끼리 또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뭉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어. 근데 우리끼리 뭉치면 힘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잘 되고 잘 나가면 사실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뭉치는 거죠. 뭉쳐서 힘을 내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라도 막 그런 좋은 지금이 그런 시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온 거죠. 그 19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결국 어떤 일회성 영향력보다 자기가 자란 가정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첫 페이지에 이렇게 펼쳐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본인은 부모가 가정 환경이 내게 준 영향력에 대해서 엄청 책임을 느꼈고 어릴 때 무심코 받아들이는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올바른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책임감 있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지, 정직과 신뢰로 내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파트너십을 가지는지, 성취를 해내는 맛을 보는지, 자유기획과 정신을 가지는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이 LOS 환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내 스스로 즐길 거리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가는 게 한 축복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부족함 덕분에 굉장히 중요하죠. 결핍입니다. 부족함 덕분에 창의적인 아이디를 생각해내는 능력과 사회성을 기른 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손자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보다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듯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사업적으로 접목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 뭐 스폰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부족함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그걸 긍정적으로 잘 소화하면 또 굉장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리치 딘보스는 본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었고 관계 형성을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난 사람이 많아 라고 해서 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어 라고 하지만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정성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결핍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볼게요. 어릴 때부터 리치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노동윤리를 가르쳐 몸에 배게 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가정일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노동윤리라는 거죠. 노동윤리란 말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 대가를 받는 걸 먼저. 그래서 저는 아메 수입이 대단한 게 1차 수입에 대한 이 노동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취 경험해내고 성취해내지 난 사람에게 2차 보너스가 주어지잖아요. 왜? 그걸 본인이 먼저 접해보고 그걸 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 수입이 대단한 게 1차 보너스는 노동에 대한 정확한 윤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게끔 하고 그걸 복제시켜서 그 복제한 대가로 2차 보너스를 받게 하고 또 그것도 또 복제시키기 위해서 3차 보너스를 받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자기가 맡은 노동에 대해 불평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런 본인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를 하려면 이 정도의 노동은 해야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노동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휩쓸려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잘 배웠을 거야. 2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13페이지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의 위력을 믿은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부패불만 하지 않으셨고 인생이 당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늘 긍정의 힘을 강조하셨다. 리치가 생각하는 본인의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 할아버지는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이었다는 걸 본인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환경, 가정 환경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줄.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리치, 넌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넌 아빠보다 훨씬 크게 될 거야. 그리고 아빠가 그 세상을 볼 거야. 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 아이에 기운을 준 거죠. 위대하다. 그 가능성을 잘할 수 있다는 걸 힘을 준 거죠.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할아버지는 사업가 기질을 장사를 배워서 하게 해주고 아버지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24페이지 세 번째 달에 보면 내가 못하겠어요 아빠 라고 말할 때마다 얘야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건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드는 말이다. 할 수 있다고 해야 자신감과 능력이 생기는 거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마 있었고 넌 할 수 있어라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격려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식도 키우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족끼리 스스로 돕고 이런 게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신문을 돌리면서 나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도 이제 신문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돈을 버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문을 돌리면서 그 첫 번째 자기 신문을 돌리면서 책임감, 신뢰, 성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을 제일 처음 제대로 배우게 된 거죠. 이 신문 돌리는 거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신문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했어. 그래서 21페이지 밑에서 6번째 보시면 그렇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나는 사업의 기본 원칙을 배웠다. 그것은 일거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객과의 동거래는 잔돈 한 푼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 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신문 돌리기 해보면서.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에 배달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초라하지 않은 거죠. 자존감을 높이 자존감을 딱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가지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페이지도 보면 맨 밑에 보면 신문을 배달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나는 책임감, 건면성 그리고 섬세한 일처리,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이분은 자기가 선택한 그 신문 배달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의 그런 사업가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걸 다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하고 있는데 얼미부의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31페이지 볼게요.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이분 스스로 뭔가 계속 일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 친구가 리치가 원래 아버지가 사립고등학교를 보내줬어.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치 아버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라고. 왜냐면 사립고등학교는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를 가라는 거죠. 공립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깨달음. 그렇게 해서 다시 사립학교를 가게 되면서 본인 학비는 본인이 되겠다. 그럼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것 때문에 학비 안 내주겠다 했더니 본인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다시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그때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불성실한 생활이 낳은 빼앗긴 결과를 경험한 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정에 따른 긍정적 결과는 내게 평생 교훈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이 일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볼게요. 내가 앞장서서
이분은 이제 응원단장도 한 거죠. 사립고등학교를 가서 본인이 운동은 할 수 없었대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응원단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응원을 하면 선수들과 관중의 힘을 받아서 열정을 내뿜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평생 응원단장으로 살았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꿈을 추구하도록 옆에서 신나게 응원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하고 또 남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크다란 비결 중 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응원단장의 역할을 이제 배우는 거죠. 스티치가 이러면서 자기가 이 사업가로서 하는 파트너들에게 응원단장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스폰서 역할이 이런 응원단장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불러일으키고 재능을 발견해서 꿈도 심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의 성공을 그죠. 그리고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응원단장도 하고 리더십을 이제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결정해 사립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이 마지막 연설도 하고 졸업생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또 자기한테 아까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영향력을 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맨 밑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리더십을 지닌 똑 부러지고 재능이 있는 젊은이라고 리치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이 리치가 듣고는 오른쪽에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놀라운 용기와 자신감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서성을 통해서 자기가 놀라운 용기와 자신감을 줬대. 그전에는 대학도 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감사하게도 나는 이렇듯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과 격려를 받았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할아버지의 사업가적 재능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장점인 믿음, 권면, 검소, 노동윤리, 자유와 성공,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물려라. 이렇게 올바른 환경을 하고 난 거죠. 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는 올바른 환경 안에 속해 있거나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자기가 이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배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 보시면 부정적인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을 떠나 긍정적인 친구를 찾으라고 말이다. 왜냐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면 빨리 거기 비해야 된다. 긍정적인 환경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있는 장소 및 상황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거지나 근무지의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낫다. 당신 인생 목표와 관심사를